일단은 그 전에 코로나 폴아웃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 취소된다 뭐 이런 거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 제가 안 까먹고 안 넣었는데 베를린의 이파 그러니까 그 이제 9월에 열리는 그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는데 역시 독일 정부에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락다운 이제 뭐 몇천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그런 게 떨어지면서 취소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뭐 잠깐 지나가는 소식으로. 그래서 뭐, 그리고 뭐 페이스북은 내년 6월까지 아예 아무런 이벤트도 안 하겠다. 이런 사람 모이는 이벤트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거고요. 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각자 이제 모두들, 아직도 집에 박혀들 계시죠. 뭐 다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집에 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이제 그 큰 따옴표 문제들에 대한 이제 좀 약간 틈새 시장 솔루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추월한 일본에서 그 일본에 이제 온천 이제 무슨 이런 온천 주인들의 연합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사업 연합회 뭐 이런 게 있나 본데 여기서 그 우리의 온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해 보세요라면서 VR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려놨다고 해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욕조에 앉아서 이제 뭐 이제 뜨거운 물 받아놓고 앉은 상태로 이제 VR 헤드셋을 끼고 그 영상을 로딩을 하면 내가 이 온천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되게 일본다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이제 뭐야 미끄러지거나 그 물 속에 이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는 그런 건 있습니다. 당연하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기 때문에 고장 날 것 같은데 음, 습기 차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습기가 안 찰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더벌즈 기사에서도 이제 기자가, 자기 오큘러스 퀘스트를 망가뜨리기 싫어서 이미 죽은 데이드림 VR 옛날에 구글에서 내놨던 그거를 가지고 시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거니까 뭐 이건 망가뜨려봤자 그게 크게 상관이 없겠지 이러면서 참 일본다워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진짜. 이거 온천을 BR로 할 게 아니라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도장 찍는 게 안 된다고. 뭐 그래서 그 도장 찍는 거 그 VR로 하자고 그러는 VR 겁니까? 그러니까 도장을 이제 BR로 찍으면 안 될까? 차라리 제발 그렇게라도. 그 VR 도장 찍는 거 있어요. 그 전자결제라고 있어요. 네. 이제 음, 일본인들은 모르는 신문물인데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예, 그렇죠. 참 그러네요. 네. 그다음 소식. 그다음 소식 코로나 소식은 이거는 좀 되게 좀 약간 처음에 싶었던 얘기인데 엔비디아에서 그 이제 RTX 코어를 장착한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RTX 뭐 2060 이상 2050도 있나요? 2050 있나? 2060 위죠, 제가 알기로. 네네. 예. 2060부터. 예, 2060, 2070, 2080 등등등등. 예, 그래픽 카드에 한해서 이제 RTX 보이스라는 기능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RTX 코어와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컴퓨터에 입력되는 소리에 잡음을 없애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네. 나가는 목소리도 이제 배경음을 없앨 수 있고 들어오는 목소리도 없앨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용도가 다분하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집에 박혔는데 집에 이제 RTX 2070, 80이 있는 뭐 들어간 게이밍 PC로 이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줌 화상 통화를 해야 되는데 뭐 뒤에 갑자기 공사음이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키보드가 누구의 키보드처럼 청축 기계식이라서 엄청나게 소리 시끄러운 네. 청축 기계식이라서 뭐
미팅 노트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키보드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엔비디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시험해보는 영상을 좀 몇 개를 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막 뒤에서 막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도 청소기 소리를 없앤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막 11,000 RPM까지 돌아가는 컴퓨터 이제 팬을 옆에다가 이제 켜놓고 했는데도 막 어느 정도로 지운데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샘플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전문 오디오 프로덕션을 하는 데는 여전히 비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없애는 방식이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뒤에 좀 약간 다른 종류의 화이트 노이즈가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애지는 않아요. 그냥 그 이제 배경에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를 없애주는 거지. 이게 완벽하게 모든 소리를 없애고 이제 쓰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보이스 오버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비추를 드리고, 어차피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운드 프루핑 이런 게 좀 돼 있으니까 방음 처리나 이런 걸 네. 도리어 신경을 쓰셨을 테니까 뭐 도리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RTX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 성능에 이제 만약에 게임을 하시면서 스트리밍을 하신다 이러면 좀 어느 정도 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6% 7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만 나가는 경우에는 6% 7% 정도의 이제 프레임 드랍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들어오는 소리까지 이제 내가 뭐 들어오는 소리까지 내가 이제 RTX로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없앤다 이러면은 도리어 한 14% 정도까지 게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픽 이제 이제 게임에 이제 그런 폴리곤을 렌더하는데 쓸 이제 자원을 가져다가 지금 이제 AI 알고리즘으로 돌리는데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호련님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게임 스트리밍에 하는데 적당한가? 라는 그런 게 있기는 해요. 만약에 물론 어차피 2080 쓰시면은 어차피 뭐 포트나이트나 뭐 롤이나 이런 거 돌리실 때 한 게임 뭐 프레임 한 150 뭐 이렇게 나오실 테니까 뭐 그거에서 조금 뭐 6% 7% 드롭된다 한들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좀 트리플 A 타이틀을 스트리밍을 하신다 뭐 그렇게 되면은 6% 프레임 드랍이 조금 뼈 아플 수는 있죠.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RTX 만약 레이 트레이싱 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그래픽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나요? 닥터물러님? 네, 레이트레이싱이 꽤 많이 주죠.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원을 갖고 이제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마 엔비디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를 좀 이제 마케팅 푸시라는 게 뭐 집에서 이제 게이밍 PC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다음은 페이스북이 줌의 대항마를 줌 개섞어라. 보통 개섞어라 하면 별로 이제 좋은, 네, 좋은 좋은 건 평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 보통은 대항마 나오면 그냥 원본 쓰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줌이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건 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코도구님 또 그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인데요. 페이스북이 이번에 메신저 룸이라 그래서 메신저 앱을 통해서 이제 단체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놨어요.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페이스북도 줌이나 페이스북이나 도찐개찐 아닌가요, 솔직히? 그래도 줌하고 비교하면 좀 페이스북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그게 아직 걔네들은 중국에 진출하지 않고도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인데,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 하여튼. 뭐 도토리 키 그만 재죠? 네, 의미가 없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제
뭐 페이스북 친구들끼리 이제 메신저에서 이제 그룹 채팅을 이제 그룹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대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왓츠앱도 이제 뭐 화상 통화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제한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원래 4명까지만 조인을 할 수 있는데 최대 8명까지 더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뭐 이거는 나중에 뭐 그 이제 뭐 지난번에 나왔던 페이스북 포탈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줌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줌에서 욕 먹었던 것들에 대한 좀 그런 것도 카운터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방을 락킹을 이제 잠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줌도 추가됐습니다. 최근에. 줌은 원래 그게 기능이 있었는데 기본으로 꺼져 있었어요. 그 기능이. 그건 패스워드고. 아니 그거 락. 제가 저희 회사 줌 어드민이라서 압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예, 그게 웨이팅룸 기능도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둘 다 기본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기본 설정으로 돌렸어요. 그 차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기능들도 많이 있고 이제 다 이제 도입을 했고요. 이거는 근데 물론 들어가시려면 이제 나름 이제 페이스북이니까 실명을 다 까고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줌도 어차피 그런 비즈니스 컨텍스트에서는 좀 어차피 다 이제 까고 시작하는 거긴 한데 뭐 어차피 물론 이제 화상 통화라는 거 자체가 얼굴 까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죠. 이제 실명을 갖고 한다. 뭐 사실 우리나라 너무 익명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네이버 댓글이라든가 사실 또 네이버 까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어떻게 뭐 반응이 좋을지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신저 룸 같은 경우는 원래 페이스북이 막 지역을 선택을 해서 론칭을 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메신저가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에서 바로 써보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도 있나? 언제부터 개방이죠? 벌써 했나? 벌써 했다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 메신저가 이제 10대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처음 눈치챈 게 이제 제 사촌 동생들 이제 하나는 막 대학 들어갔어요. 뭐 들어갔나? 네.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겠지. 무튼 온라인으로 입학했겠지.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이제 막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뭐 요즘은 그런 일도 이제는 흔치 않습니다만 보니까 얘네들이 카카오톡 대신에 다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주고받는 거를. 정확하게 저는 뭐 네. 군인들 사이에서나 인기 많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예. 군인들은 왜요? 군인들은 많이 쓰죠. 요즘은 이제 안 쓰겠구나. 뭐 예전에 싸지방만 싸지방만 있었을 때, 쓰니까 있었을 때. 예, 그때는 네. 군인들 엄청 요즘은 좋아했는데.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 쓰던 거 쓰겠죠. 예, 그렇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예. 카톡 쓰겠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카톡은 이제 번호 기반으로 하니까 엄마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 부모님 뭐 엄마든 부모님이든 그래서 카톡을 쓰는 걸 꺼려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카카오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페이스북 플랫폼 자체는 완전 무슨 블루 일베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게 그러니까 좀 약간 고인물 틀딱 콘텐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페이스북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 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오죽하면 SK에선 이런 마케팅도 했었네요. 10대 중고생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데이터 소진 없이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마케팅을 했었었네요. 망중립성 위반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네 서비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망중립성 위반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망중립선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하여튼, 네, 그렇고요 그러면 그거 만약에 메신저 할 때 데이터 차감 안 되면 이제 메신저 룸 하면은 그것도 데이터 차감 안 되나? 뭐, 하여튼. 그거는, 네, 푸드 포 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프로그램 여기까지고요. 다른 소식으론